여러분, 기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친환경 교통수단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뒤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진짜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에 공공기관이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곳,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기 먹는 하마 1등은 과연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바로 국가철도입니다. 좀 의외인가요? 네, 우리가 출퇴근할 때 또 여행 갈 때 타는 그 편한 기차가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 괴물이었다는 거. 바로 이 사실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맞아요. 철도는 그냥 에너지를 좀 쓰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거의 에너지 공룡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죠. 대체 그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는지, 그리고 이게 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한번 보시죠. 자, 이 숫자를 좀 보세요. 공공부문에서는요, 그냥 1위도 아니고 압도적인 1위.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다 합쳐서 줄을 세워도 무려 9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웬만한 대기업 공장들보다도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와, 이제 철도 에너지 문제가 왜 보통 일이 아닌지 확 와닿으시죠? 그래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년 여름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어벤져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물론이고 한국전력, 거기에 내로라 하는 기술 대기업들까지 말 그대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댄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도대체 이 에너지 공룡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자, 그럼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놓은 목표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냥 우리 좀 맡겨 씁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대담하고 정말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 숫자, 25%입니다. 2030년까지 지금 쓰는 전기의 4분의 1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이건 그냥 전기요금 아끼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전기를 전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자는 아리백 같은 국가적인 목표 있잖아요. 그걸 달성하기 위한 아주 진지하고 중요한 약속인 셈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목표는 아니죠. 당장 쓰는 전기 양은 어마어마한데 시설은 낡아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줄이라고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택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판을 아예 뒤집어버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코레일이 고내든 스마트한 카드들. 그 첫 번째는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AI가 알아서 제일 효율적인 운행 스케줄을 짜주고요. 기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 그냥 버려지던 에너지 있죠? 그걸 다시 전기로 바꿔 쓰는 회생제동 기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오래된 설비는 당연히 최신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역사 안에 냉난방이나 조명 같은 건 이제 사람이 일일이 펴고 끄는 게 아니라 IoT 기술로 알아서 척척 조절돼요. 그리고 남는 공간, 옥상이나 차량 기지 같은 데는 모조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절감은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철학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비싸고 좋은 장비 사다 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을 굴리는 방식, 아니 생각 그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의 컨트롤 타워, 그 중심에는 스마트 전력 최적화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철도의 새로운 인공지능 두뇌인 셈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먼저 1단계, 운행 중에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쫙 빨아들여요. 2단계, AI 두뇌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전기가 이만큼 필요하겠구나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운행 방법을 찾아내죠. 3단계, 그 계산에 따라서 남는 에너지가 생기네? 그럼 이걸 어디에 저장했다가 언제 쓸지 알아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지 성적표까지 딱 내주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지금까지는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철도가 에너지를 운반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철도는 이제 전기를 나르는 새로운 송전선이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차가 이제 사람이나 물건만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전기 그 자체를 싣고 달리는 거대한 움직이는 발전소이자 움직이는 전력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BESS라는 건데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약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우리가 쓰는 보조 배터리의 진짜 거대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슉 꺼내 쓰는 그런 장치죠. 그럼 이 거대한 보조 배터리 BES를 가지고 어떻게 철도가 송전선이 되느냐? 자, 상상해보세요. 먼저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쨍쨍한 바닷가 지역에서 풍력,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잔뜩 만들어요. 그리고 이 전기를 BES, 그러니까 거대한 컨테이너처럼 생긴 배터리에 꽉꽉 채워서 충전합니다. 그 다음 이걸 화물 열차에 싣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전기 컨테이너를 싣고 전기가 많이 필요한 서울 같은 대도시로 달려서 에너지를 배달해 주는 거죠. 수천억 들여서 땅 파고 송전탑 세울 필요 없이 이미 깔려있는 철도를 이용해서 전기를 배달한다니. 와,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결국 앞에서 말한 이 모든 혁신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철도는 더 이상 그냥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지형도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 플랫폼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인 목표, 이게 BESS를 이용한 에너지 수송이라는 기술이랑 딱 연결되죠.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자는 목표는 AI가 해결해주고 남는 전기를 잘 저장하자는 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맞는 시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정책 목표들이 구체적인 기술과 착착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철도가 전기를 절약하고 전기가 철도를 움직인다. 정말 멋진 말이죠. 예전에는 철도가 그냥 전기를 잡아먹기만 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에너지를 아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직접 실어 나르면서 전력 시스템 전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거대한 에너지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늘 타던 기차가 움직이는 전력망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걷고 운전하는 도로, 수많은 배가 드나드는 항만, 눈에 보이지 않는 통신망 같은 우리 주변에 익숙한 것들에는 또 어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